훈육을 이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기서 훈육으로 넘어가야 하나, 지금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거의 훈육이 끝나간다 이걸 딱 느끼면 엄마가 나한테 그래도 크게 말한 거 사과해, 엄마가 나하고 얘기할 때 팔목 이렇게 잡은 거 아팠어, 사과해. 그냥 얼렁뚱땅 그냥 그렇게 훈육이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의 훈육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훈육이 보통 어떻게 끝났었나, 우리의 진짜 목표는 뭐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다랑의 육아낫 언론입니다. 차곡차곡 컨텐츠를 계속 쌓아 올린 지 꽤 이제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여러 번 유튜브를 계속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한 적도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도움 받는다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어쨌든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촬영하고 있는 장소 너무 밝고 예쁘지 않나요? 네, 지금 바깥 날씨는 무척 덥고 햇살도 되게 강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아름다움만 챙겨서 오늘의 촬영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훈육을 할 때 훈육을 마치는 상황에서 이것만큼은 조심해야 된다입니다. 자, 우리가 훈육은 모두 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제 훈육을 이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아이하고 이제 막 놀이하다가 여기서 훈육으로 넘어가야 하나, 이런 것들도 되게 고민이 되지요. 또 훈육을 하고 있는 중간에도 내가 아이한테 너무 지금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렇게 하는 방법은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아이가 훈육 중에 너무 많이 울음이 터지면서 흥분하고 강하게 울 때 우선 달래줘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내버려 둬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훈육은 시작하고 진행할 때만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훈육을 마칠 때까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들하고 훈육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고 우리 부모님들의 훈육하는 영상이나 아니면 녹음본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하다 보면 좀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훈육하다 보면 마무리할 때 나도 모르게 여태 다 잘 해놓고 마지막에 실수하는 것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훈육을 마칠 때 하는 치명적인 몇 가지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부모를 훈육하고 마무리할 때 통제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아이한테 미안해 라고 부모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제 훈육이라는 것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거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훈육을 받으면서 기분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훈육이 끝날 때쯤에 굉장히 고집이 세고 좀 강한 기운을 가진 아이들은요, 이제 거의 훈육이 끝나간다 이걸 딱 느끼면 부모에게 약간 통제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가 나에게도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제 지시하는 이제 이런 타입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엄마가 나한테 그래도 크게 말한 거 사과해, 엄마가 나하고 얘기할 때 팔목 이렇게 잡은 거 아팠어, 사과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행동을 자기한테 하게끔 만드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행동들을 왜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미묘하게 이 훈육 전체 흐름의 주도권을 다시 아이가 자기에게로 가져오려고 하는 행동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가 훈육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방심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잘 끝내기 위해서 그냥 그리고 왠지 좀 내가 미안하기도 해, 내가 좀 화낸 것 같아, 내가 감정이 좀 실렸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아이한테 알겠어 엄마가 미안해 이제 이렇게 아무 저항 없이 얘기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럼 앞에 권위 있게 훈육한 것들이 다 와르르르 무너져요. 아이는 마지막 것만 기억합니다. 결국엔 내가 엄마 아빠한테 사과를 받아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앞에 모든 것은 다 소용없어요. 내가 처음에 물건을 던져서 혼났든 동생을 때려서 혼났든 나를 막 때려서 혼났든 이런 건 상관없이 마지막에 결국에 엄마 아빠가 나한테 미안해 라고 말해 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그래 미안해 라고 얘기하면
아싸, 내가 이겼다. 사실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너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엄마가, 아빠가 훈육을 한 거야. 그래서 네가 미안해 라고 말해달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그 얘기를 해줄 수는 없어 라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지시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사한 것으로는 훈육을 하고 있는 중에 아니면 훈육이 거의 마칠 때쯤 이제 약간 분위기가 잦아든다라는 걸 아이가 느끼면서 부모에게 이제 행동으로 통제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어, 물 갖다 줘 라든가 아니면은 뭐 휴지 갖다 줘. 이제 이렇게 하면서 부모의 행동을 마지막으로 딱 통제하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물을 갖다 주거나 휴지를 갖다 주면서 진정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부모가 통제적인 행동에서 그냥 얼렁뚱땅 그냥 그렇게 훈육이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울고 있어서 진짜 휴지를 갖다 줬어. 그러면 휴지를 주면서 자, 너 오늘은 이런 것 때문에 엄마가 너를 혼낸 거야. 알겠지? 라고 말하면서 훈육은 훈육대로 마무리를 따로 잘 챙겨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이제 훈육이라는 게 너무 쉽지 않고 또 훈육을 하면서 저도 막 아이를 훈육하다 보면 마음이 좋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아이가 말을 잘 들으면 우리도 잘해주고만 싶지 누가 훈육하고 애 울리고 이러고 싶겠어요. 근데 훈육은 부모가 꼭 해야 되는 의무이고 또 특히 한참 이렇게 고집 부리고 이럴 때 내가 훈육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연습이 되어 있지 않고 시도를 자꾸 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아이가 내 몸보다 커지고 힘이 세지면 정말 훈육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훈육의 어떤 모양새를 잃지 않고 좀 끝까지 잘 가져가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의 훈육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훈육이 보통 어떻게 끝났었나? 혹시 내가 아이의 통제에 말려 들어가고 있지는 않았었나? 이 점을 꼭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약간 앞에 케이스하고는 정반대인데, 이제 항상 부모님들의 사례는요, 이렇게 극단에 있어요. 이런 부모님들과 이런 부모님들. 근데 이런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 훈육을 하면서 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내 이 분풀이가 끝나지가 않는 그런 케이스이지요. 근데 훈육은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 의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이에게 분명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 쓸데없는 감정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 훈육의 끝이 나지 않고 흐지부지하게 지저분하게 감정이 이어지게 되면 이 훈육하는 상황이 빛나지가 않아요. 훈육은 이거 하면 안 돼, 알겠니?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상황이 이렇게 빛나줘야지만 아이에게도 탁 입력이 되는데 부모가 훈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열이 받아 있어. 그래서 아이가 엄마 이런데 왜? 뭐 할 말 있어? 이런 식으로 한다라든가 아니면 말은 안 하지만 어깨가 잔뜩 화나 있어. 그래서 아이를 쳐다볼 때 계속 표정도 이런 식으로 돼. 그러면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무서우니까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움을 받는 것에 더 초점이 많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감정과 승인, 인정 이런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훈육 후에 부모가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끌고 가면 아이 입장에선 계속 눈치를 보고 내가 미움받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제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부터는 이제 아이는 부담스러워지고 또 불안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한 어떤 메시지보다는 이 이후의 상황을 이제 아이가 생각하느라 여기는 다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린 거야. 훈육의 효과가 이때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훈육할 때에 부모가 너무 열받고 속상했던 감정을 너무 오래 끌고 가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훈육의 클로징 세레모니를 만드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훈육하는 건 끝이야. 엄마가 너 혼내는 건 이걸로 끝. 자, 이제 하던 거 마저 하러 가자. 하면서 이제 훈육이 끝이다. 라고 얘기해 주거나 좀 이제 강하게 훈육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땡땡이가 잘못해서 엄마가 혼낸 거지. 네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야. 알겠지? 하면서 이렇게 딱 따뜻하게 닫아주는 그런 전개를 좀 가져가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 과정이 더 많이 필요한 아이도 있고 좀 덜 필요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훈육이 딱 잘 닫혀서 끝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아이에게 이제 훈육을 뭔가 하던 것을 마무리할 때 이 마무리하는 멘트가 아이한테 수치감을 주지 않게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치감과 비슷한 개념으로 죄책감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과도한 죄책감 역시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성격을 만들 수 있고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건강한 죄책감은 아이들이 도덕성을 발달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고 그것이 미친 영향들에 대해서 내 행동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알게 되는 그러한 죄책감, 적절한 양의 죄책감은 괜찮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과 구분해서 훈육을 마무리할 때 수치감을 주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죄책감과 수치감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죄책감은 너는 이런 행동을 했고 이 행동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야 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메시지라면 수치감은 이런 행동을 한 너는 정말 나쁜 아이야 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훈육에서는. 우리가 얘하고 아주 맘먹고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게 훈육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뭐예요? 아이가 자기의 자존감은 잘 지키지만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들을 구분하고 조절해서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사회에 적응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게 진짜 훈육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아이의 속까지 스크래치를 막 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야, 이렇게 하는 너는 정말 나쁜 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사실은 이 훈육은 굉장히 아이의 존재 자체를 긁는 수치감을 주는 그러한 장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훈육을 할 때 이 수치감이 들면 아이의 마음에는 당연히 이것을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반작용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이들에 따라서는 이 수치감을 온전히 자기가 끌어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 중에는 왜 감히 나에게 수치감을 줘? 이러면서 이것을 반항적으로 팍 밀어내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아이의 어떤 핵심적인 아킬레스건을 존재 자체를 긁는 이제 이런 말은 훈육을 마무리할 때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아이에게 수치감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부모도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막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에게 그 존재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는 실수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훈육을 마무리할 때 조심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훈육은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무언가를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반대로 너무 감정적으로 아이한테 내 감정을 계속 끝을 내지 않고 보여주는 것도 아이가 훈육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희미하게 만든다. 그 효과를 떨어뜨린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아이에게 적절한 죄책감은 느끼게 해주되 수치감을 주는 말, 이 말은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훈육. 물론 오늘의 이 영상을 봤다고 내 훈육이 갑자기 막 되게 잘 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요. 그래도 적어도 훈육에서 내가 하고 있는 실수를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수정하다 보면 조금 더 내 아이와 나에게 잘 맞는 훈육 방법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중심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